안녕하세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배경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깊은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우리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온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급진적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와 저항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주당의 사법개혁 계획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5가지 중점 과제를 추석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30명으로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 문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 권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심지어 일부에서는 100명까지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지만 여전히 현재의 2배에 가까운 증원입니다. 왜 이런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걸까요? 배경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시기도 의미심장합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개정안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집중 투입으로 사실심 약화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사법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개혁 과정은 향후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화와 논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성급한 개혁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는 매우 강한 어조로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고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상 정의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데 행정부 수반이 나서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온건함 뒤에 숨긴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날 오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고 조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갈등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몇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먼저 개혁의 속도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개혁의 동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의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강해 보입니다. 만약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게 되면 새로운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사법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극단적 발언들입니다.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은
사법부가 나라 망쳐 왜 필요하냐 삼권 분립 막 내릴 때 됐다고 섬뜩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도 민주당에서 아무도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당내 전반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한국의 사법개혁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전형적인 패턴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폴란드의 과거, 정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대법관 증언,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 정치적 압박 등은 모두 권위주의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들입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발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성급한 개혁을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라는 요구입니다. 입법 절차를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읽힙니다.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삼권 분립의 근본적 훼손 가능성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차지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통제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념적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역사상 민주주의가 무너진 많은 사례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 집중이라는 유혹에 굴복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온건한 어조 뒤에 숨겨진 단호한 의지,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결의가 느껴집니다. 앞으로 몇 주간의 상황 전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강행할지 아니면 사법부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수용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공론화 발언과 그 배경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발리오사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심층 뉴스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